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미슐랭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6학년도 상반기 국어인간공법 영상입니다. 이번 상반기 영상들은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소개한 프레젠테이션처럼 혁신적이고 센세이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하는 저도 조금 떨리고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도 됩니다. 수능 국어는 강사 선택이 정말 중요한데 강사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총망라해서 전달할 것이고 노베이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각종 컨텐츠에 대해서도 다룰 거예요. 내용이 많고 어려울 텐데 이게 선별적으로 보기보다는 2배속으로라도 한번 다 빠르게 훑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수험생활 하면서 방향성을 잃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상반기 영상을 꺼내서 좀 반복해서 보면서 방향성을 다시 잡는 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상반기 독서 공법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은 수능 독서의 본질과 그리고 학습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수능 독서의 본질은 이제 두 단어로 요약하면 독해력과 기출분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이 수능 독서의 본질인 이 독해력 그리고 기출분석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독해력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독해력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휘력, 배경지식, 그리고 글 독해 능력인데요. 먼저 어휘력부터 알아볼게요. 어휘력이란 말 그대로 어휘의 뜻과 용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다 보니 느낌적으로 어휘의 뜻을 문맥을 통해 대강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휘력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휘력이 좋은 학생들은 문장을 생생하게 읽어 기억에 잘 남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학년도 수능 14에서 17번 지문의 한 문장인데요.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에 따르면 자기 정체성은 이론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가상공간에 걸쳐 존재하고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것이다. 이 문장에서 주체성과 정체성의 차이나 이론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는 학생과 모르는 학생은 문장을 생생하게 읽는 능력이 다릅니다. 이런 어휘들을 어렴풋이 아는 정도로 뭉개서 읽는 버릇을 들이게 되면 수능이라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 글을 잘 읽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는 독해력에는 배경지식도 포함됩니다. 글을 읽는데 배경지식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행한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학습 방법 안내 책자를 보면요. 지문에 포함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의 수준과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배경지식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글 독해 능력입니다. 이 글 독해 능력은 지문 독해 능력과 문제 독해 능력, 이 문제 독해 능력은 선지 독해 능력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지문 독해 능력은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문장, 문단, 글로 단계적으로 확장하며 상당히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문장에서는 의미 단위별 끊어읽기, 주어 서술어 찾기,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 분석하기, 지시어 접속어를 이용한 문맥 파악하기 같은 것들을 익히고 문단을 공부할 때는 핵심어 및 화제어 찾기, 문단 요약하기, 구조도 그리기, 정보 간 관계 파악하기 등을 익히고 마지막으로 글에 대해 공부할 때는 일반 특수, 비교 대조, 문제 해결, 원인 결과, 과정 같은 글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문을 해체하는 지문 독해 능력만 키운다고 무조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의 정답을 맞추기 위해 글을 읽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혹은 선지라는 틀을 통해 지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라는 틀을 통해 지문을 바라보는 독해는 문제 독해 능력 혹은 선지 독해 능력이라고 합니다. 문제 독해 능력에는 문제 유형별 학습, 예컨대 내용의 일치, 글 전개 방식, 추론 문제, 보기 문제 등도 포함되지만 이건 표면적인 것이고 문제 혹은 선지 독해 능력의 극치는 처음 지문 읽을 때부터 이 문장은 선지로 출제되겠구나 혹은 여기 있는 두 대상의 차이점이 문제로 출제되겠구나 같이 문제로 출제될 만한 내용을 지문 읽으면서 미리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강의나 독학서를 통해 지식적으로 독해 스킬을 배우는 것을 넘어 한 문장을 읽고 스스로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사고력이 올라가야 합니다. 이게 어려워서 국어는 노력해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휘력, 배경지식, 글 독해 능력을 바탕으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같이 제재별 독해법을 배우는 것을 실전 독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출분석이란 무엇일까요? 기출분석이란 당연히 어휘력이나 배경지식도 기출을 공부하면서 얻어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수능에 가장 도움이 되는 컨텐츠인 수능 기출 문제를 가지고 지문 독해 능력과 선지 독해 능력, 즉 글 독해 능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작업이 기출 분석인 것입니다. 모든 시험은 족보라는 게 존재하고 수능도 시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빈출되는 문단의 구성과 글의 구조 등이 존재하고 또 평가원이 선지를 구성할 때 주로 지문에 사용하는 문장 표현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족보를 연구하고 분석해서 수능이라는 시험에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국어 인강 강사들은 자신만의 지문 독해 방법과 문제, 선지 독해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기출 분석 강의이고 강사들마다 어떤 사람은 지문 독해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는 강사가 있고 어떤 강사는 문제 혹은 선지 독해 능력에 중점을 두는 강사도 있습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인강 강사는 대부분 둘 다를 가르칩니다. 참고로 지문 독해 능력을 이미 갖춘 사람들을 우리가 재능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선지와 지문의 내용을 1대1 대응하다 보면 저절로 문제, 선지 독해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인강이 필요 없거나 최소한의 인강만 들으면 됩니다. 반대로 지문 독해 능력이 없는 학생이 문제, 선지 독해 능력을 아무리 공부한다고 한들 실전에서 배운 걸 써먹을 수 없는 이유가 선 지문 독해 능력, 후 문제, 선지 독해 능력의 선후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능 독서의 본질인 독해력과 기출 분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수능 독서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 독해력, 그러니까 배경지식, 어휘, 글 독해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어휘력과 배경지식 그리고 글 독해 능력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어휘력을 올리는 방법으로는 매일 기출을 학습하면서 지문 속에서 모르거나 애매하게 하는 어휘를 검색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전에는 국어 어휘장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기출문제를 학습하면서 모르거나 애매하게 알고 있는 어휘 3개씩만 검색해서 찾아도 한 달에 90개, 수능까지 10개월간 900개의 어휘를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단어장 만드는 것처럼 국어도 노트 하나 준비해서 단어의 뜻과 용례를 써서 자주 보는 식으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 어휘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배경지식을 확보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너무 당연하지만 학교 생활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고2 때부터 정식 파이터를 선언한 학생이 N수를 해도 국어 성적이 안 나오는데 반해 고3 때까지 내신만 하다가 수능을 보는 학생이 재수 때 국어 높은 1등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학교에서 배우는 내신을 위한 지식들과 학교 생활기록부를 위한 활동들이 수능에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중고등학교 때 학업을 멀리하여 너무 배경지식이 부족한 노베이스의 경우 따로 배경지식을 학습하는 것도 필요한데 뒤에 노베이스 독서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배경지식을 확보하는 방법은 기출 지문 속 지식들의 호기심을 갖고 찾아보는 것입니다. 기출 지문은 사실 어느 정도 연결된 특성을 갖습니다. 경제, 과학, 기술 지문들에 나온 내용이 몇 년에 걸쳐 반복되기 때문에 기출 학습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도 깊게 숙지하는 것이 배경지식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화소라는 단어는 2009년 9월 평가원, 그리고 2015학년도 수능, 그리고 21학년도 6월 평가원에 출제되었는데 이처럼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어휘이니 배경지식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EBS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독서지문이 수능에 연계되기 때문에 EBS 독서지문의 내용을 정리하여 배경지식으로 알아두는 것도 배경지식 대비에 좋은 전략입니다. 요즘은 강사들이 EBS 독서를 중반기 메인 커리로 끌고 가기도 하죠. 이제 2학년도까지만 해도 상반기 기출 강의 이후 리트나 사관, 고난도 자작지문으로 상반기에 외운 것을 적용 체화하는 강의가 대세였는데 요즘은 EBS 독서도 좀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EBS 독서 지문과 연관된 고난도 리트, 사관, 자체 제작 지문으로 상반기 배운 것을 적용 체화할 뿐만 아니라 배경지식의 확보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EBS 독서 관련하여 3가지만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반드시 정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리 안 하는 것보다야 정리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지만 기출문제나 EBS 문학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떨어지고 EBS 독서를 정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득점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독서 기출 분석이 부족하다면 기출 분석을 더 하고 시간이 남으면 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글 독해 능력은 EBS가 아닌 기출문제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EBS 독서는 기출 분석 후에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의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EBS 독서 정리할 수 있다면 강의에 끌려다닐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한다면 저는 수특수한 사용설명서라는 교재를 구매해서 수특수한 원본 교재와 병행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겠고, 아니면 강사들도 막 EBS 수특수한 독서 정리한 그런 컨텐츠를 출판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글 독해 능력을 올리는 방법인데요. 글 독해 능력은 앞서 얘기했듯이 지문 독해 능력과 문제, 선지 독해 능력으로 나뉘죠. 이 글 능력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수능평가원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능평가원 지문이 고3 수준의 독해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독해력이 없는 학생들은 기출 분석을 하기 어렵습니다. 강의의 도움을 받아도 강의를 소화하기가 버겁고요. 어떤 학생들은 중학교 수준의 독해력은 있는데 고1, 고2 수준의 독해력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아예 중학교 수준의 독해력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제가 뒤에 노베이스 독서 파트에서 어떻게 이 독해력을 먼저 끌어올리고 그다음 수능 독서 기출문제를 분석할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시 기출문제 분석으로 돌아와서 이 기출 분석을 하는 방법은 크게 독학을 하는 것 그리고 강의를 하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독학을 한다면 마달, 마더텅 등 기출문제집을 구매해서 해설지를 읽고 스스로 깨달은 바를 정리하며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피레미나 국정원 같은 독학서를 활용해서 글 독해 능력을 좀 어느 정도 끌어올린 후 그리고 기출문제집을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출문제집 독학보다는 독학서를 통한 공부가, 그리고 독학서를 통한 공부보다는 강의가 더 정제되고 떠먹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출 분석으로 글 독해 능력을 올릴 때 학생 스타일에 따라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생각을 다듬는 방식입니다. 이 학생들은 지문 하나를 분석하고 해설도 보고 하느라 한 지문 분석에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하는데, 그렇기에 지문을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본인의 생각을 가다듬고 강의에서 배운 데를 읽으며 체화하는 과정을 거치느라 많은 양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지문에 1시간씩 걸리던 분석이 30분, 20분, 10분으로 줄어가며 나중에는 시간 내에 깊은 생각과 배운 대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 수능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타일은 텍스트 읽는 양을 늘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한 지문을 오랫동안 쳐다보는 것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런 성향의 학생들은 지문 읽고 문제 풀고 바로 해설지 보내면서 쳐내고, 이렇게 기출문제 외에도 주간지나 월간지 같은 컨텐츠의 지문도 풀면서 텍스트 읽는 양을 늘리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해도 글 독해 능력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수능 독서의 본질과 학습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수능 독서 인강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 수능 독서 인강들이 수능평가원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강의다 보니 고3 수준의 독해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고3 수준의 독해력도 없는 수능 5등급 이하 혹은 고위고객사 4등급 이하는 독해력을 끌어올린 상태로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독서 강의를 듣는 걸 추천하는데, 그 끌어올리는 방법은 제가 노베이스 독서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능 독서 인강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먼저 1차원으로 분류해 보면 도구 정리를 메인으로 하는 강사와 생각 정리를 메인으로 하는 강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도구 정리 쪽에 있다고 해서 생각 정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메인으로 가르치는 게 도구라는 것입니다. 또 왼쪽으로 갈수록 도구가 많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도구 정리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에 빈출되는 글의 구조나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 되는 빈출 문장 표현 등을 귀납적으로 엮어서 도구화시키고 이를 가르친다는 특징이 있고, 생각 정리 강사들의 경우 지문을 한 문장씩 읽어주면서 지문을 읽으면서 순간순간 해야 할 판단, 반응할 지점 등을 설명해주고 강사처럼 학생이 따라서 생각하게끔 가르칩니다. 이제 비유를 하면 웹툰 메모지상주의에서 왼쪽은 준구, 오른쪽은 종건 같은 느낌인데요. 도구 정리 강사들은 준구처럼 무기를 손에 쥐어주고 무기를 활용해서 싸우는 법을 알려준다면, 생각 정리 강사들은 이제 육성의 천재 종건처럼 학생에게 이 지점에서 이런 생각을 해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한다 등 차근차근 육성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도구 정리 강사들을 듣는다면 도구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워크북이나 주간지 등을 활용해서 배운 도구를 채워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따라서 양적 확대를 지향해야 하고 해설지를 통해 채워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생각 정리가 메인인 강사들의 경우 꼭 워크북이나 주간지를 체화를 위해 풀 필요는 없으나 한 지문을 공부하더라도 길면 1시간까지도 생각하며 예습을 해야 하고 강사와 싱크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도구 정리 강사들 입장에서는 생각 정리 강사들이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행동 지침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뜬구름 잡는다고 비판할 수 있고요. 생각 정리 강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도구에 집착하면 정작 문장을 읽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정작 생각하지 못하고 도구를 문장에 표시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원을 좀 더 높여서 2차원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2차원에서는 지문 독해 능력과 선지 독해 능력 중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 표시한 건데요. Y는 2에 있는 김동욱, 심찬우 강사는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지문을 읽는 게 아닌 정말 지문에 푹 빠져서 글을 제대로 읽으면 문제는 저절로 풀린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김동욱 선생님에 비해 심찬우 선생님이 더 선지 독해 능력을 강조하는 편이나 상대적으로 다른 강사들에 비해서는 명시적으로 그걸 정리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Y는 2에 둔 겁니다. Y는 1에 있는 강민철, 강은양, 김승리, 김상훈 강사는 문제 혹은 선지 독해 능력도 가르칩니다. 지문 읽을 때 이런 정보는 선지화되기 때문에 미리 잘 읽어야 한다는 문장 처리를 가르친다는 말인데 그렇다고 더 아래에 있는 강사들처럼 선지의 구성 원리를 가르치는 건 또 아니고 또 지문 똑바로 잘 읽으면 문제는 잘 풀린다는 입장입니다. 유대종 강사는 선지 구성 원리도 가르치는 강사라 조금 더 중간에 있고 정성민 강사는 아예 비도건 어드밴스에서는 선지 독해 관련된 내용을 따로 수업하기에 더 아래에 있고 마지막으로 이원준 강사는 이원준 강사가 가르치는 코드나 스키마 같은 것들이 지문 읽으면서 선지나 문제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생각을 도구화시켜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 선지 독해 능력에 강점 있는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하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좀 미안한데요. Z축까지 넣어서 한 번 더 차원을 3차원으로 확장하겠습니다. Z가 양수일수록 기출강좌 이후 커리큘럼이 고난도 리트, 사관, 자작 문제로 배운 걸 체화한 고난도, 제재별 학습을 중시하고 Z가 음수 값에 가까울수록 배운 걸 체화하는 것도 하긴 하지만 EBS 독서 관련 제재별 배경지식의 정리를 조금 더 메인으로 끌고 가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동욱, 심찬우, 정성민 강사는 근본적인 실력 자체를 올리자는 주의기에 EBS 독서보다는 고난도 지문으로 추후 학습 방향을 끌고 가시고요. EBS 독서는 혼자서 학습하게끔 지시하십니다. 유대종이나 김상훈 강사는 혼자 EBS 가지고 독학할 수 있게끔 자소서도 만들고요. 또 수업도 하긴 하지만 가볍게 하시기에 그 다음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강은양 강사는 따로 EBS 독서 내용을 정리하는 콘텐츠는 없고 이제 주교재에서 EBS 독서 관련 엔제를 이제 매주 만나봄으로써 이제 중반기 이후에 지문으로 훈련시키기에 이곳에 배치했습니다. 근데 사실 강은양 강사는 이제 스키마, 법, 경제, 과학, 철학이 있어서 꼭 EBS 독서 내용을 정리하는 콘텐츠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강민철 강사는 피드백과 강의분 독서 중 선택할 수 있게끔, 이원준 강사는 리트 300지와 이키마 중에 선택할 수 있게끔 하여 좀 중용을 지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승리 강사는 적극적으로 EBS 독서 관련 배경지식을 정리해주고 관련 지문으로 고난도 제재별 훈련도 함께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께 수능 독서 인강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지금부터는 방금 말씀드렸던 강사들의 독서 강의의 세부적인 특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통점을 갖는 강사들끼리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강민철, 강은양, 김승리 강사를 묶고 그 다음에 유대종 강사, 김상우 강사를 묶고 그리고 이원준 강사와 정성미 강사를 묶고 마지막으로 김동욱 강사와 심찬우 강사를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룹 A는 도구 혹은 행동강령 정리를 상당히 세부적으로 하는 강사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구란 이제 구조독해와 문장처리 혹은 거시독해와 미시독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강민철, 강은양, 김승리 이 세 분은 디아루가 펄기와 기라티나처럼 서로 비슷한 느낌이면서 서로 다른 색깔이 있습니다. 먼저 세 분의 공통점을 알아보면 첫 번째로는 1문단에서 핵심 화제를 잡고 이를 통한 문단 간 연결을 강조하는 수업을 가장 먼저 한 후 구조독해를 메인으로 미시적인 문장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곁들인 수업을 합니다. 문제와 해결, 비교대조, 강은양 선생님은 분류독해라고 하시죠. 순서 과정 등 글의 문단과 문단을 연결하는 구조독해를 메인으로 개념을 예시에 붙여 읽어라, 낮의 법비 표현, 포함관계 같은 문단, 문장 단위의 정보 처리 방식도 배웁니다. 이러한 구조, 문단,
문장 단위 처리를 배우는 이유는 이것들이 전부 다 문제화되기 때문입니다. 즉, 지문 독해 능력에 주안점을 두고 읽으면 저절로 문제 혹은 선지 독해 능력이 길러진다는 생각으로 가르치시고, 그것을 생각하라, 반응하라 같이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아주 명확하게 명시지화해서 해설지에 다 써놓고 다 설명해주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뜬구름 잡는 느낌이 없고 매 수업 시간마다 뭘 배워야 할지 명확한 수업들을 하십니다. 또 도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다 보니 체화하는 데 개인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요. 체화하는 데 필요한 노력은 배운 내용을 잘 복습하는 것이 1순위겠지만 이후 낯선 지문을 풀고 또 해설지를 읽으면서 배운 내용을 충분히 체화하고 적용해보려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양적 확대, 즉 많은 지문을 만나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분을 들을 거면 주간지 혹은 월간지 이런 과제도 충실히 해가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는 현역은 주간지나 월간지 대신 본교재와 그런 워크북이나 부교재를 반복하고 추후 스스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은 대안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학 실전 개념처럼 정리되는 느낌이 있는 강사들인데 비슷한 수학 실전 개념 강의도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통점을 알아보았으니 차이점도 비교대조 혹은 분류 독해 해보겠습니다. 먼저 강민철 강사는 강기분에서 세기분으로 진행되면서 지문의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강기분에서 배운 것을 세기분에서 반복도 하면서 더욱 디테일한 문장 처리나 문장 혹은 문단 간 붙여있기를 강조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비슷한 느낌의 수학 강의로는 시대인재 강교 강사 스텝 1, 2, 이제 박종민 강사의 고스탑 QED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강은양, 김순희 강사에 비해 이제 문장 처리, 즉 미시독해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도구, 즉 행동 강령을 정리해서 지문을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하는 특징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반기에 강 2분과 피드백으로 EBS 독서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과 고난도 제재별 지문 훈련을 동시에 진행하시는데, 높은 등급일수록 피드백을, 낮은 등급일수록 강의분을 하면서 강기분, 세기분을 복습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낮은 등급이면 기출 외에 EBS 독서를 하는 게 다른 컨텐츠를 하는 것보다 그나마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여유가 되면 이 피드백과 강의분을 둘 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강은양 선생님의 경우 가장 도구에 대한 정리를 체계적으로 깔끔하게 하는 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현우진 강사의 뉴런 마냥 칼같은 깔끔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K시즌에 길라잡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여기서 1년간 배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100페이지 남짓으로 정리를 해놓는데, 이제 강민철 강사나 김순희 강사는 지문과 연계된 도구 정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권으로 1년간 배울 것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느끼는데, 강은양 강사는 이게 가능합니다. 이건 수업 내용이 교과서와 닿아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강은양 강사의 커리는 K, E, Y라고 해서 겨울방학인 K시즌, 그리고 3에서 6월인 E시즌, 그 다음에 7월에서 10월까지인 Y시즌으로 나뉘는데요. K시즌인 1, 2월달 겨울방학에는 기본적인 흐름 독해, 분류 독해를 가르치고, 이후 E시즌부터는 경제, 과학, 기술 등 제재별로 독해법을 가르치는데, 이때 스키마, 법, 경제, 과학, 철학 등의 교재를 추가로 배부하여 배경지식 확보도 도모합니다. 이 교재의 퀄리티가 매우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Y시즌에는 다양한 고난도 사설지문, 이감이나 상상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감 모의고사, 상상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K, E시즌에 배운 것을 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김순희 강사의 경우 구조독해, 문장 처리 같은 도구를 승리 코드라고 해서 연결하라, 그려가며 이해하라, 단정할 것, 단정하라 같은 행동 강령과 결부해서 가르치는데, 이는 마치 김기영 강사의 아이디어라는 그런 실전 개념 강좌에서 도구와 함께 생각을 정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즉 도구와 행동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독서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도구는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승리 코드 같은 태도, 즉 행동이 실전에는 쓰이기에 이런 부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반기부터 김순희 강사는 EBS 독서 관련 배경 지식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업하시는데, 이제 2학년도와 2, 4학년도에는 EBS 독서가 수능에 유의미했고, 2, 3학년도와 2, 5학년도에는 EBS 독서의 중요성이 살짝 떨어졌는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제 의견은 리트건, 이감이건 기출 이후에 2순위는 EBS 문학, 그리고 3순위는 EBS 독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수업도 저는 선호합니다. 두
두 번째로 그룹 B인데요. 도구, 즉 행동 강령을 한 번에 전달하고 이후 반복 숙달시키는 분들로 김상훈 강사와 유대중 강사가 이에 해당됩니다. 앞서 언급한 강민철, 강은양, 김승리 강사와 달리 이 두 강사는 수능 독서에 필요한 도구를 상당히 압축적으로 가르칩니다. 김상훈 강사의 경우 유네스코라는 기출문제집이 있는데 그 기출문제집 독서편을 구매해보면 앞에 한 6에서 13페이지까지 기출의 필수 개념과 분석 도구를 서술하는데 이게 김상훈 강사가 말하는 독서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고 똑같은 말만 독서론부터 그릿,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유대종 강사도 마찬가지인데 이 화면에 보이는 텍스트 구성에 대한 필기가 유대종 강사가 가르치는 지문 독해에 필요한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해법과 관련된 패를 독서론과 인셉션에서 한 번에 다 까는데 가끔 강의 듣다 보면 이렇게 한 번에 다 가르치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만 들으면 더 들을 필요 없이 독학으로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단순한 도구를 지문 안에서 체화시키는 노력은 따로 많이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도구만 덩그러니 남고 낯선 지문에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독서 강의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추후 커리인 그릿이나 파노라마 같은 후속 강좌에서는 이제 제재별로 고난도 지문을 분류해서 배운 도구를 체화시키는 훈련을 추가로 하십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공통점이었고 강사별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이제 김상훈 강사는 독해력이 어느 정도 있으나 막 읽을 때, 체계가 없을 때 이런 길지 않은 강의로 독해법을 만들어주는데 최적인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좌의 전반부에서는 독해 태도와 관련된 수업을, 강좌의 중반부부터 마지막까지는 독해 도구를 다루는데 독해 도구는 투트랙으로 구주 독해인 거시 독해와 문장 처리인 미시 독해를 짧지만 넓게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독서론이라는 강좌를 듣고 난 이후에 김상훈 강사는 유네스코 기출문제집이라고 해서 자체 기출문제집을 출판하시는데 이게 구성이나 해설이 수업 내용을 취하기 좋고 또 강의가 있긴 하지만 독학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해서 강의 적게 듣고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좋은 그런 커리큘럼 구성입니다. 그 다음으로 유대종 강사는 인셉션 독해에서 문장부터 시작해서 문장과 문장의 결합 그리고 문단과 문단의 결합 순서로 단계적으로 지문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수업을 하시고 또 지문 독해 능력만 길러주시는 게 아닌 선지 구성의 원리 및 문제 유형별 대책도 소개하며 문제 혹은 선지 독해 능력도 가르칩니다. 이제 2학년도부터 진또배기라는 고난도 독서 대비 강좌가 다시 생겼는데 예전에 있던 진또배기가 고난도 지문에서 취해야 할 어떤 태도 위주로 전개되었던 강의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건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 두 강사는 한 번에 패를 다 까서 가르치고 일부 기출문제를 통해 예시로 보여주고 수업은 마무리하므로 유네스코 기출문제집이 되었든 아니면 체화서가 되었든 데일리 유대종이 되었든 스스로 배운 도구를 낯선 지문에 적용하며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스스로 노력할 자신이 없다면 강민철, 강은양, 김순희 강사에 비해 배운 것들이 내 것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룹 C는 수능 독서에 있어 강사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는 이원주 강사와 정성민 강사입니다. 이 두 강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기본적인 독해력이 너무 부족한 학생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원준 강사의 경우 좀 특별한 점이 앞서 제가 문제라는 틀을 통해 지문을 바라보는 문제, 즉 선지 독해 능력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강사들은 뭔가 지문의 내용을 더욱 잘 파악하기 위한 도구를 주로 가르친다면 이원준 강사는 지문을 읽으면서 문제 또는 선지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생각을 도구화시켜 가르칩니다. 출제될 수 있는 요소들이 코드고 이를 조합한 게 스키마입니다. 이 선지 판단의 3원칙도 문제 풀 때 일관된 논리를 체득하기에 좋고 또 2학년도 브레인 크래커부터는 스키마의 일부분인 코드들을 먼저 배우고 이를 조합해서 문제를 푸는 구성이라 이전 브레인 크래커에 비해 체화가 편해졌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이원준 강사는 알면 알수록 좀 괴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포만원에서 본 글인데 이원준 강사 관련하여 너무 공감이 가는 글이 있어 잠깐 보여드리면 이원준 강사가 좋은 선생님인 이유는 19년간 길러진 타고난 정보 처리 속도에 구애받지 않는 견고한 틀을 만들어주려 하시기 때문 수능판에 대체 불가능한 강사 중 한 분임. 근데 본인이 멍청해 보신 적이 없어서 하등생물들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 아직 감을 못 잡은 매년 바뀌는 부크는 덤 때문에
다른 강사들이 야금야금 베껴 쓰는 중인데 역풍불가와 대놓고는 못 따르는 상황. 고능화만 들어야 하는 강의는 아니나 최하의 목숨 걸지 말 것이라는 평을 했는데 상당히 공감을 했고, 다른 강사들이 야금야금 베껴서 더 쉽게 가르치는 것도 솔직히 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본류를 아류가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성민 강사는 지문 독해 능력의 근간이 되는 비도건 베이직과 선지 독해 능력의 근간이 되는 비도건 어드밴스드를 통해 종합적인 독해 능력을 배양을 합니다. 다음 커리큘럼인 비문학 원리와 실전에서는 논리적 유형에 따라 분류된 지문을 접하며 각 지문별 해결법을, 마지막 비문학 실전 독해에서는 문제 유형별 접근법을 배우는데, 비도건 베이직, 어드밴스, 비원실, 비실독 네 강좌 모두 목표의식이 명확하고 교과서적이고 체계적이며 정석적인 국어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성민 강사는 피드백 해설지를 통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성민 강사처럼 생각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오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초반에 피드백 해설지를 통해 정성민 강사와 생각을 동기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반에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정성민 강사와 싱크로율이 높아질수록 피드백 해설지를 읽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마지막 그룹 D는 김동욱 강사와 심찬훈 강사입니다. 사제지간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많은 강사분들이죠. 지문 읽으면서 하는 생각을 보여주고 학생을 육성시키는 게 메인인 강사들입니다. 정성민 강사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정성민 강사는 생각 외에도 상대적으로 도구도 정리를 해주시는 쪽에 가까워서 제가 이원준 강사랑 같이 따로 묶은 것입니다. 이 두 강사는 도구로부터 벗어나 생각하며 글을 읽는 훈련을 시킵니다. 점진적으로 독해력을 향상시켜 학생이 김동욱화, 심찬호화 되도록 하는데, 이때 명확한 지문 읽는 행동 강령, 문제 푸는 도구를 정리하지 않거나 해도 최소로 하고 직접 글을 읽으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다 혹은 국어 독서 강의 필요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강사들 수업을 들을 때는 한 지문이라도 배운 대로 깊게 읽으며 김동욱화, 심찬호화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상대적으로 양적 확대, 즉 양치기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김동욱 강사는 지문 읽으면서 어떤 문장에 반응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읽어야 하는지 사고 과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강의로서 예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습 후 강의 들을 때 김동욱 강사가 내가 반응한 지점과 같은 지점에서 반응했는지, 또 내가 한 생각과 같은 생각을 했는지 체크하며 상당히 능동적으로 수강해야 얻어갈 게 많습니다. 1, 취, 월클래스로 갈수록 단계적으로 평가원 기출 외에 리트나 바탕 지문 같이 고난도 지문을 통해 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성장시키십니다. 다음으로 심찬우 강사는 최소한의 도구인 모든 글은 정의된 개념의 부연, 상술, 예시로 된 구조를 띈다고 기준을 잡고 맥락 파악하기, 질문 던지기, 예상하기 같은 행동을 독려하며 집중해야 할 정보, 즉 핵심 정보와 세부 정보를 구분하며 독해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중반기부터는 테마별로 기출 수업을 하는데, 단순히 인문, 사회, 과학, 기술 같이 재질별 테마가 아닌 중세로부터 근대로의 이행, 통화량과 시장의 금리의 관계, 형이상학적, 과학적 같은 내용적인 주제를 잡아 수업을 하시는데, 이와 같은 내용적 주제는 기출문제 아래 근간이 되는 배경 지식으로서 향후 비슷한 느낌의 지문을 읽을 때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김동욱 강사에 비해 기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출을 더 강조합니다. 자, 지금까지 독서 강의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이제부터는 독서 컨텐츠에 대해 알아볼 건데, 기출문제집, 독학서, 그리고 주간지, 마지막으로 EBS로 나눠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출문제집의 경우 대표적으로 마르고 닳도록, 마더텅, 자히스토리, 나기출, 이강으로 기출 같은 책이 있죠. 만약 인강을 안 듣거나 인강을 듣더라도 독서 인강 기본 강의 하나만 듣고 이후에 독학하고자 한다면 이런 기출문제집이 필요합니다. 강의 완강 후부터는 기출문제집 구매해서 풀고 그걸로 회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강이나 현강을 거의 풀커리에 준하게 듣는다고 하면 이런 기출문제집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강사들 강의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도 상당한 양이고, 또 주간지나 월간지에서 기출문제들을 추가로 만나보기 때문에 강의 교재를 복습하고 주간지 혹은 월간지를 푸는 학습을 한다면 필수로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출문제집을 회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학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출문제집 또 사가지고 또 한 번 더 풀고 또 풀고 하면 되는데,
이제 인강이나 뭐 현강을 거의 풀커리에 준하게 이렇게 커리큘럼 따라가고 주간지 월간지 푸는 학생들은 기출문제집을 또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될 텐데,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을 만나본 바에 의하면 학생들이 생각보다 기출문제집을 새로 사지 않더라고요. 그냥 필기 다 되어 있고 문제도 다 풀려 있지만 본인이 들었던 그 강사의 본교재 그리고 뭐 월간지나 주간지에 있는 지문을 다시 보면서 회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뭔가 좀 깨끗한 형태로 기출문제집을 다시 풀어보고 싶다고 한다면 그냥 기출문제집을 구매하지 않고 뽑아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6월, 9월 수능을. 근데 뽑아서 풀 때도 이제 2학년도 이후로 한 이제 4개년, 5개년 정도를 이제 뽑아서 그렇게 막판에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독학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독학서는 인강, 현강을 들을 수 없는 환경에 있거나 아니면 도저히 독서 인강에 집중할 수 없는 학생들이 활용하기 좋은 컨텐츠입니다. 대표적으로 피렘과 국정원 교재가 있습니다. 피렘의 경우 낮은 등급의 학생들을 위한 생각의 발단, 그리고 메인 커리큘럼인 생각의 전개, 그리고 피렘 기출까지 상당히 체계적이고 내용도 좋은 독학서입니다. 인강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솔직히 독학서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독학서라는 한계도 있는데 시각과 청각, 그리고 필기하면 촉각까지 세 개의 감각을 이용하는 인강과 달리 시각 위주로 정보를 전달하는 독학서의 특성상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강의보다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대의별로 나눠 있긴 하지만 영어 단어장, 수학 개념수 한 권 못 끝내는 하위권이 갑자기 개가천선해서 생각의 전개 교재를 대의 1부터 4까지 끝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인강도 마찬가지이지만 인강은 그래도 강제로 틀어놓기라도 할 수 있지 독학서는 다 읽어야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버릴 수 있어 그렇습니다. 이런 한계는 피렘만의 문제는 아니고 후설할 국정원이나 수학의 한한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이 피렘 같은 경우에는 이 생각의 발단이 유튜브에 인강으로 올라와 있는데,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독학서의 한계를 느끼는 학생들은 이런 유튜브에 올라온 생각의 발단 인강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생각의 발단 교재랑 같이 그 다음에 생각의 전개부터는 독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국정원 교재도 좋은 독학서입니다. 당연히 심찬우 강사 제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심찬우 강사와 매우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피렘 기출문제집처럼 올해부터 국정원 기밀유출이라는 기출문제집을 출시해서 피렘과 같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는 독학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나쁜 국어 독해 기술과 국정보라는 다른 독학서도 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사실 제가 수험생일 때 했던 독해 스타일이 약간 국정보랑 비슷한데요. 이제 국정보를 한번 서점 가서 보시고 이런 스타일의 독해가 잘 맞으면 이거 타고 기출 분석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오래된 책이고 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내용이기에 고1, 2 때 해두면 좋은 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주간지 혹은 월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강민철이나 연필통, 매월 승리나 데일리 뉴스존 같은 강사들이 제공하는 강사 주간지, 월간지 컨텐츠가 있고요. 또 이감의 간쓸개, 상상국어 이매진, 한수의 5일장 같은 국어 컨텐츠 제작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설 주간지, 월간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강사 주간지나 월간지는 어떤 강사의 커리큘럼을 따라가고 있다면 저는 풀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간지나 월간지의 해설지가 강사의 독해법이 녹아있기 때문에 강사에게 배운 것을 체화하기에는 그런 주간지, 월간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대부분의 강사들의 이런 주간지나 월간지가 평가원 수능 기출문제보다는 뭐 리트나 사관지문 혹은 뭐 자체 제작 지문, 교육청 지문 이런 것들을 수록하기 때문에 수능평가원 기출문제 학습도 어려운 학생들, 또 현역이라서 아직 수능평가원 기출문제를 많이 보지 않은 학생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되지 않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사 주간지나 월간지를 풀지 않고 수능평가원 기출문제집을 하나 구매해서 병행하는 것도 저는 어차피 국어의 그 글독해 능력을 올리는 데는 평가원 수능 기출문제집이 거의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출문제집을 반복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평가원 수능 기출지문을 여러 번 회독한 그런 N수생들의 경우에는 계속 똑같은 것만 몇 년 보면 독해력이 좀 정치되는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N수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강사 주간지나 월간지를 가급적 푸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간쓸개, 이매진, 5일장 같은 사설 주간지의 경우
EBS 연계를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하반기의 효용이 크고 상반기에는 감각 유지 정도의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기에 상반기에 시간이 남지 않으면 꼭 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런 컨텐츠 회사에서 화작, 엄매, 엔제도 출시를 하는데 상반기에 풀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영상에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EBS 독서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마칠 건데요. EBS 독서를 가지고 요즘은 강사들이 수업도 많이 하고 또 EBS 숙사안이랑 병행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교재도 출판을 하시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김승리 강사의 앱스키마, 그리고 강민철 강사의 강의문, 이원준 강사의 이키마 등이 있는데 이런 강사의 강의나 교재를 통해 EBS 독서를 정리해도 좋고요. 혹은 강의 없이 독학으로 하고 싶다면 수특을 구매하고 추가로 EBS 수특 사용 설명서도 구매해서 수특 원본 풀고 이후 수특 사용 설명서 읽어보며 정리하는 이런 학습으로도 저는 스스로 정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EBS 독서는 3순위입니다. 1순위는 기출문제 분석이고 2순위는 EBS 문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다른 과목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고 또 수능 독서 기출문제 분석에만 해도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면 EBS 독서를 상반기에 전혀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독서 노베이스 이야기를 하고 이제 문학으로 넘어갈 건데요. 제가 말하는 독서 노베이스란 이제 문학은 할만한데 독서는 못하겠어요 라든지 아니면 독서 때문에 매번 국어 시간이 부족하고 두세 지문씩 못 풀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독서 노베이스들입니다. 등급으로 이야기하면 수능으로는 5등급 후반 이하 그리고 고2 모의고사로는 4등급 후반 이하의 학생들을 저는 독서 노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독서 노베이스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중학교 수준의 독해력도 없는 노베이스와 중학교 수준의 독해력은 있는데 고1, 고2 수준의 독해력이 없는 학생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중학교 수준의 독해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학교 독서 교재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빠자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나 EBS 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비문학 독해 DNA 깨우기 같은 책을 서점에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시리즈별로 판매를 하는데 한번 지문 읽어보고 문제도 가볍게 풀어보세요. 서점 가서. 근데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중학교 수준부터 다시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새롭게 깨우친 것이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고1 과정이나 아니면 중학교 과정까지 기꺼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노력을 안 한단 말이죠. 제가 2, 4학년도 상반기 영상에서는 고1, 2 마더텅 검정 정도만 가볍게 빨리 풀고 고3 과정으로 넘어오는 걸 추천했었는데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번 공부법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고1, 2 독서 대비 참고서들과 중학교 독서 관련 교재들도 구매해서 풀고 분석했는데 정말 체계적이고 기본기 닦는데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학처럼 국어도 수준이 안 되면 내려가서 이전 단계를 학습하고 올라온 게 오히려 급하게 고1, 2 마더텅 검정 풀고 수능 인강 듣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중학교 수준 독서 지문도 어려운 이런 완전 생 노베이스의 경우 국어 성적을 올리기 위해 2년 이상의 수험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은 따로 제작할 것이고요. 여기서 고1, 2 수준의 지문이 어려운 노베이스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수능 독서의 본질이 독해력과 기출분석이라고 했는데 고1, 2 수준의 독해력도 없는 학생들은 이런 수능 기출지문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 수능 인강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1, 2 수준의 독해력을 최대한 빠르게 끌어올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제가 독해력이 어휘력, 그 다음에 배경지식, 글독해 능력이라고 했죠. 이거 각각으로 어떻게 끌어올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휘력은 지문에 모르는 어휘 있으면 검색해보거나 사전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따로 어휘 관련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음으로 배경지식 경우에는 정말 괜찮은 책 하나 추천드릴 건데 바로 수능국어 독서 DNA 깨우기 1권 배경지식입니다. 배경지식이 부족한 학생은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히 배경지식을 탑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베이스가 기출문제를 접하기 전에 보면 참 좋은 교재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수능국어 독서 DNA 깨우기 이거는 기출독해편인데 이 교재도 내용이 상당히 괜찮고 하면 좋지만 지문들이 고3 평가원 수능 기출 지문들이 많아서 노베이스 수준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어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글 독해 능력을 올리는 길은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추인강을 들을 거냐 아니면 독학서를 할 거냐에 따라 나뉠 것 같아요. 먼저 추인강을 들을 생각이면 저는 백인해지의 독서를 가지고 학습한 후 인강을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백인해지의 독서는 지문 독해와 문제 독해, 실전 독해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각각이 바로 앞서 계속 언급했던 지문 독해 능력과 문제, 선지 독해 능력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특히 지문 독해 관련해서 문장 읽기부터 시작해서 문맥, 문단, 글로 이어지는 과정이 상당히 압축적이면서도 체계적이기 때문에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좋을 것이라 생각하고, 문제 독해에서는 문제 유형별 해결책을 설명하는데 수능 인강 강사들이 많이 생략하는 내용이라 기본 다지는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익히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백인해지에는 인강도 있습니다. 강남구청 인강도 있고 밀크티 고등에도 강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밀크티 고등이 조금 더 강의가 나은 것 같습니다. 기본기가 없는 학생들은 이것을 하고 앞에서 제가 길게 설명했던 수능 기출분석 강의를 수강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독학서를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저는 필엠 생각의 발단을 가장 추천합니다. 이 교재의 경우에도 단어, 문장, 문단, 지문의 순서로 단계적으로 독해력 향상을 도모하는 데다가 후속 교재인 생각의 전개나 필엠 9개년 기출 같은 교재들이 있기에 1년간 체계적으로 기출을 파헤치기 좋은 시리즈 구성이라 추천하고, 또 앞서 얘기했지만 생각의 발단 유튜브에 강의도 있어요. 그래서 노베이스들이 접근하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생각의 발단을 하고 바로 인강으로 넘어가는 건 좀 회의적입니다. 생각의 전개까지 해야 필엠님이 가르치려는 체계가 완성되기 때문에 생각의 전개까지 하고 인강으로 넘어가겠다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생각의 발단만 하는 것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노베이스 국정원 후 국정원과 국정원 기밀유출 기출문제집을 푸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건 필엠과 취향 차이라서 서점에 가서 이 필엠과 이 국정원을 읽어본 후 본인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고르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나비효과 입문 독서도 괜찮은 강의긴 한데 솔직히 저는 백인의 지혜나 필엠 생각의 발단 혹은 노베이스 국정원 교재가 독서 노베이스에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서 파트가 끝나고 이제 문학 파트입니다. 참 영상이 길죠. 그래도 좀 알차지 않았나요? 사실 아직 갈 길이 3분의 2가 더 남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원형적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도 3분의 2나 남았어? 아니고 이렇게 알찬 영상이 3분의 2나 남았다고? 이거 완전 럭키 비키잖아. 이렇게요. 농담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루해하실까봐 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상반기 문학 이제 이야기 시작할 건데 독서와 마찬가지로 본질과 학습법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독서의 본질이 독해력과 기출분석이라고 얘기했는데 문학도 똑같습니다. 문학도 독해력과 기출분석이 본질입니다. 근데 문학에서 말하는 독해력과 독서에서 말하는 독해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문학에서의 독해력을 문학력이라고 좀 새롭게 명명을 할게요. 그래서 문학의 본질인 문학력과 기출분석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문학력은 문학 개념화, 문학 감상력, 그리고 문학 작품 배경 지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문학 개념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학은 독서와 달리 문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고전소설이나 고전시를 읽으려면 고전 작품에 쓰이는 문법들, 예컨대 고전 의문, 의문의 변동, 종결어미 등에 대한 지식과 고전 필수 어휘, 예컨대 강호, 뇌, 녹양, 물음, 청빈, 홍진 등을 알고 있어야 하고요. 또 현대시 문제에서 선지로 제시되는 다양한 개념들, 예컨대 객관적 상관물, 비유법, 역설법, 반어 같은 것들에 대해 시에 나타나 있는지 찾을 수 있어야 하고, 또 현대소설의 경우에도 서술상 특징과 시점에 대해 지식으로 알고 작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수능 문학은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는 학교 수업을 통해 여러분이 배우고 내신 대비를 위해 작품을 암기하며 체화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문학 작품 감상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감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전 문학의 낯선 어휘들 그리고 현대 문학의 추상적인 표현들을 사실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은 앞서 언급한 문학 개념 학습이 선행되어야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을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이런 거 말고도 문학 작품의 내용을 정보로 보고 정리하며 읽는 것도 사실적 읽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감상인데요. 학생들이나 강사들 중에 일부는 문학에서 감상이 필요 없고 오히려 감상하려고 하면 틀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분명 감상력을 측정하겠다고 고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상이라는 게 고등학교 수업을 충실히 들은 학생이 할 수 있는 학생 수준의 감상을 요구한다는 것이지 거창한 감상력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신 때 긍정적인 시어의 동그라미, 부정적인 시어의 세모 치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런 것도 감상의 일종입니다. 감상은 크게 내재적 감상과 외재적 감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내재적 감상이란 시에서는 시적 상황과 이에 따른 시적 대상의 태도나 정서를 파악하는 것, 소설에서는 갈등 상황에 따른 인물의 반응 태도, 내면 심리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나 소설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그 상황에서 어떤 정서와 태도를 보이냐, 어떤 반응을 보이냐를 파악하는 것이 감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하려면 상황 파악도 잘 해야 하지만 그 상황에서 특정 단어를 보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조지은의 승무라는 시를 보고 고와서 서러워라는 어구에 마음이 팍 꽂혀야 합니다. 또 소설은 머릿속에 상황이 그려지고 또 주인공의 행동이 납득이 가야 합니다. 즉 공감하거나 최소한 수긍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강사들이 정서태도 잡아라, 내면 심리 파악해라, 죽어라 말해줘도 정작 내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특정 시어에 꽂지 못하고 주인공의 공감 또는 수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감상력을 키워야 합니다. 외재적 감상이란 보기에 비추어 보아 이렇게 감상해라라는 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가 쓴 시를 보고 긍정적이고 활기찬 시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적 상황이나 고전 작품의 특징들을 보기를 통해 혹은 이미 향가나 시조 등의 특징을 사전 지식으로 안 채로 작품을 읽는 것을 외재적 감상이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화자를 찾고 상황을 파악하고 소설에서 인물관계와 갈등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사실적 읽기이고, 이를 토대로 시의 정서 태도를 파악하고 주인공의 반응에 공감하는 등의 읽기를 내재적 감상, 그다음 보기나 외적 지식을 이용해서 감상하는 것을 외재적 감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학작품 배경 지식도 문학력 중 일부인데요. 춘향전이나 구운몽과 같은 대표적인 고전소설이나 서경별곡, 관동별곡 같은 가사, 아니면 이상의 날개, 최인훈의 광장 같은 현대소설 등은 우리가 정상적인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한 번쯤은 접하게 됩니다. 또 작가가 일제강점기 시인인지 군사정권 시대 독재 치하에서 작품 활동을 한 사람인지 등 작가나 작품이 쓰인 시대적 배경 역시 문학작품 배경 지식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문학작품을 많이 접해보거나 문학작품이 쓰인 배경에 대해 아는 것도 문학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내신 대비하면서 많은 문학작품을 암기하고 해법 문학 같은 두꺼운 문학 해설서를 구매해서 일부의 작품을 막 정리해보는 행위가 수능에 도움이 안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학작품 배경 지식의 경우 수능이 EBS 작품을 대놓고 연기하기 때문에 굳이 교과서나 일반 서적을 뒤적거릴 게 아니라 수험생이라면 EBS 숙소 안에 있는 작품을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EBS 문학 정리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학 개념어 그리고 감상력이 더 메인이고 문학 작품 배경 지식은 서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학에서의 독해력인 문학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문학에서 기출분석이란 무엇일까요? 문학에서 기출분석은 문학력을 예리하게 다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학 개념어가 많지만 그 중에서 수능에 필요한 문학 개념어만 딱 남기는 행위, 그리고 이제 감상도 제가 수능이 요구하는 수준의 감상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너무 깊은 감상하는 것을 쳐내고, 또 문학 개념어도 수능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수능으로 알아둬야 될 문학 개념어까지 나머지를 다 쳐내는 행위, 이것을 저는 문학 기출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문학력인 문학 개념어, 문학 감상력, 문학 작품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 고전소설, 극, 수필 등 문학 갈래별로 평가원 수능 기출 문제를 겹쳐가며 출제 포인트를 정리하고 작품과 문학을 대하는 태도를 정리하는 문학 갈래별 읽기로 나아가는 것이 또 기출분석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수능 문학의 본질인 문학력과 문학 기출 분석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그러면 도대체 문학은 어떻게 학습해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문학 개념어 그리고 문학 작품 배경 지식 기출 분석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먼저 문학 개념어의 경우 학교 내신을 충실히 준비했거나 이미 문학 개념어 지식을 꽤 알고 있는 학생들은 따로 문학 개념어 강의나 교재로 문학 개념어를 정리하지 않고 기출 문제를 풀면서 빈출되는 문학 개념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미진한 부분은 그때그때 채우며 학습하면 됩니다. 또 상당수의 문학 수능 강의들이 필수적인 문학 개념은 꼭 따로 빼서 강의하진 않아도 수업하면서 그때그때 정리하기에 그 정도로 충분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 수업을 등한시했거나 내신을 포기했던 학생들 혹은 성향상 어렴풋하게 하는 걸 못 견디겠는 꼼꼼한 학생들은 강의나 교재를 통해서 문학 개념을 학습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강의로는 김상훈 강사의 문학 개념어나 아니면 정서민 강사의 문개정 같은 것들이 있겠죠. 조금 쉬운 강의로는 EBSI 은혜정 강사의 나비효과 역시도 문학 개념을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시중 교재도 괜찮은 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백인혜진의 문학, 그리고 백발백중 고등문학 개념서, 떠먹는 국어 문학 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급하니까 반드시 강의나 책을 봐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대부분 강사 문학 강의에서 수업 중간중간 필요한 건 언급을 하기 때문에 이 문학 개념어에 대한 너무 큰 어떤 정리의 필요성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문학 작품 배경 지식의 경우 고3 N수는 EBS 수석수한 문학 학습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출문제 학습하면서 얻어지는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는 덤이고요. 하지만 반드시 EBS 문학을 해야 하냐라고 묻는다면 반드시라고 할 수는 없고 기출학습이 선행되고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1순위는 기출문제고 2순위가 EBS 문학 그리고 3순위가 EBS 독서입니다. 당연히 다 하는 게 가장 좋고 제가 수험생이라면 저는 다 하겠지만 다른 과목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거나 늦게 수능 준비를 시작한 반수생이라면 EBS 문학을 버리거나 찝어준 것만 보는 식으로 공부해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학 기출 분석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굳이 시간이 남는데 EBS 문학 작품을 정리하지 않을 이유는 없으며 국어 과목 특성상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시간을 줄인다면 EBS 문학 작품 정리로 그런 시험에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당연히 EBS 문학 작품을 정리해서 실전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출 분석인데요. 앞서 기출 분석이란 평가원 수능 기준문을 통해 문학력을 예리하게 다듬고 현대식, 현대소설, 고전식, 고전소설 등 갈래별로 독해 포인트와 태도를 정립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독서와 마찬가지로 고1, 2 수준의 감상력도 없는 학생이라면 이에 대한 학습을 하고 난 후 수능 인강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노베이스 문학편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기출 분석으로 넘어와서 문학은 가급적 기출문제집 가지고 맨땅에 헤딩하는 독학보다는 강의나 독학서를 통해 기본적인 것은 익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기출문제집을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뒤에서 문학 강의는 자세히 분류해 드릴 것이고 문학 독학서는 독서와 마찬가지로 필름 생각의 전개 그리고 국정원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독서처럼 문학도 인강을 쭉 분류하고 그 특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수능 문학 인강들이 대부분 고1, 고2 수준의 문학력 정도는 있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하세요. 그래서 고1, 고2 수준의 문학력도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은 이 문학력을 끌어올리고 이런 인강을 들어야 되는데 이건 뒤에 노베이스 문학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능 문학 인강도 분류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문학 개념어, 감상력, 그 다음에 문학 작품 배경 지식을 문학력이라고 했잖아요. 이 감상력을 또 사실적 읽기와 감상으로 한 번 더 나눴었고요. 이 문학력을 바탕으로 갈래별 독해법과 태도를 정립하는 실전 독해로 나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문학 개념어와 문학 작품 배경 지식은 모든 강사들이 수업을 합니다. 문학 개념어는 아예 대놓고 강의 하나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수업 중간중간에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문학 작품 배경 지식은 EBS 정리라고 했죠. 이거 다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좀 빼두고 이 문학 감상력과 그리고 갈래별 독해법만 남기겠습니다. 강의를 분류할 때 탑다운과 바텀업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갈래별 독해에서 감상역으로 내려가는 강사로는 강민철, 그리고 강은양, 김숙리, 김상훈 강사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문학 감상역에서 시작해서 갈래별 독해로 올라가는 스타일이 있는데, 감상역에는 제가 사실적 읽기와 감상 그 자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감상역 쪽에 김동욱, 이원준, 정성민, 유대종, 심찬호 강사가 있고, 이 5명의 강사를 사실적 읽기와 감상하기로 나눠서 어디에 가까운지 분류하면 이 사실적 읽기에 유대종 강사와 이원준 강사가, 그리고 이 감상하기에 심찬호 강사가 배치가 되고, 김동욱 강사는 사실적 읽기 쪽에, 그다음에 정성민 강사는 감상하기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탑다운 방식으로 가르치는 분들은 현대시, 고전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각 갈래별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설명을 합니다. 명확한 행동 지침을 설명하고 기출을 풀면서 일관된 풀이 방식이 적용됨을 확인시키는 수업을 하기에 뜬구름 잡는다는 느낌이 없이 매우 직관적으로 내용이 전달됩니다. 단점으로는 감상력에 해당되는 사실적 읽기와 감상은 어느 정도 스스로 할 줄 알거나 부족하면 스스로 채우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현대소설에서 인물과 갈등, 반응 태도에 주목하라는 명확한 지침을 준다고 해도 갈등이 무엇인지, 어떤 양상인지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인물에 공감하며 읽는 것은 학생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바텀업 방식으로 가르치는 강사들의 경우 문학 지문을 한 문장씩 다 읽으면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는지 보여줍니다. 사실적으로 문학 작품을 읽어내면서 정서, 반응, 태도같이 지문에서 읽어내야 할 지점들을 자연스럽게 강조합니다. 이런 방식의 가르침은 똑같이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사실적 읽기도 감상도 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가지나, 앞서 언급드린 탑다운에 비해 정리되는 맛이 떨어지고 지문을 읽어주는 수업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문학도 독서처럼 한번 인강의 어떤 세부적인 특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것도 제가 3개의 그룹으로 나눴어요. 이제 강민철, 강은양, 김상훈, 김순희 강사를 하나의 그룹, 그리고 이원준 강사와 유대종 강사를 또 하나의 그룹, 마지막으로 김동욱, 정성민, 심찬호 강사를 마지막 그룹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탑다운 방식으로 갈래별 독해법을 가르치면서 감상력 관련된 부분은 자연스럽게 수업에 녹여내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갈래별로 어떻게 독해해야 하는지 설명하면서 감상력 관련된 사실적 읽기라든지 시적 정서, 화자의 태도, 인물의 반응 등의 감상 관련된 내용을 자연스럽게 녹여서 설명하기 때문에 선 독해법 후 디테일이라고 요약할 수 있고, 이러한 문학 강의는 명확한 지문 읽는 행동 지침을 알려주기에 붕붕 뜬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다만 감상과 관련된 부분, 예컨대 문학에서 정서 태도를 잡는 것을 보여주시지만 왜 이게 정서 태도인지, 왜 이게 내면 심리인지 등을 파악하는 건 학생이 수업 이후에 스스로 해설지를 읽으면서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강민철 강사의 경우 문학 갈래별 독해법의 기본 툴을 기본적인 기출 하나로 보여주고, 이제 기출을 붙여가며 도구를 확장하고 최신 문학 기출의 트렌드를 분석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강기분, 세기분 문학의 해설지가 어떤 지문 분석 해설의 측면에서는 가장 자세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가급적 강기본 문학은 안 듣더라도 강기본 고전 시간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강은양 강사는 문학도 독서와 마찬가지로 갈래별로 딱 떨어지는 갈래별 읽기 도구를 제시합니다. 또한 문학 개념어를 3월에 수업하는데 이 수업이나 말무리, 만점부록, 연시조, 가사 같은 강의나 콘텐츠 등 문학 실력이 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강은양 강사 커리큘럼이 KEY, 즉 키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K 시즌에는 갈래별 독해법 위주로 수업을 했다면, 이제 이 시즌에는 유형별 풀이법이나 고난도 선지 판단 같은 좀 심화된 또 디테일한 내용을 수업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강사는 수능 문학을 대하는 본질적인 태도를 강의 전반부에서 정리하고, 중후반부에서는 갈래별 사고 체계와 접근법을 확립하는 어떤 이런 2단 구성을 보입니다. 문학 개념 강의를 시작으로 문학론, 유네스코 독학 및 둔탁해 심플하고 강의 부담이 적은 커리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유네스코 문학 해설지는 좀 지문 분석보다 문학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네스코 오리진 이후 유네스코 오리지널보다 더 어려운 지문을 만나고 싶으면 그릿 문학을, 아니고 비슷한 수준의 평가원 수능 지문을 많이 풀어보고 싶다면 유네스코 알파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대부분 유네스코 알파를 먼저 하고 시간이 남으면 그릿을 하는 걸 저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승리 강사인데요. 김승리 강사는 E, R, O라는 단순한 툴을 메인으로 갈래별 특성을 설명하며 단순하고 실전적인 문학 강의를 지향한다는 특징을 갖고요. 추가로 문학 지문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하더라도 선지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고 선지 판단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는데, 이를 통해 명확히 왜 답인지는 모르겠는데 답을 찍어내는 능력을 길러 문학에서의 정답률을 높여줍니다. 이 김승리 강사의 수업을 들으면 문학 문제풀이에 좀 스피드를 더하기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의 감상력이 뒷받침되어야 취하기 용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그룹 B는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감상력에서 갈래별 읽기로 나아가는 강사로, 이 감상력 중에서도 사실적 읽기를 중요시하며 문학 지문을 독서 지문처럼 텍스트로 보고 텍스트 처리를 가르치는 분들입니다. 이 두 분은 호불호가 갈리는 문학 강좌에 해당을 하고요. 먼저 윤혜종 강사는 시가문학은 사실적 읽기를 바탕으로 선지 판단하는 방법과 고전에서의 사고 체계 등을 얹고, 산문문학은 독해하면서 잡아야 할 포인트를 바탕으로 현대 고전 차이점에 기인한 독해법을 가르칩니다. 문학 개념어 수업은 너무 얕지도 깊지도 않게 하는 편입니다. 이원준 강사는 문학에서 10가지 코드를 이용해서 작품을 사실적으로 읽어내는데, 이 코드가 문제나 선지화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익혀두면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선지 판단의 3원칙은 문학에서도 그대로 요긴하게 좀 쓰이고, 이원준 강사도 저랑 이제 영상을 찍을 때 말씀하셨지만 본인 문학을 듣고 다른 문학을 또 들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랑 찍은 공방전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이원준 강사 문학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특히 문학이 어렵게 나오면 배워둔 코드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원준 강사 문학을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룹 A 중에서 한 번을 선택해서 듣는 것이 좀 보완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C입니다. 그룹 C는 버텀업 방식으로 이제 감상력에서 갈래별 읽기로 나아가는 건 그룹 B랑 같지만, 이제 감상력 중에서 사실적 읽기와 감상 사이 중용을 택하거나 아니면 둘 다를 강조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지문을 한 문장씩 읽어가면서 사실적 읽기와 감상을 직접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감상력을 빠르게 올리기 좋은 강의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같은 문학 강의들은 양치기 할 필요가 없지만 강사처럼 읽어내기 위해 한 지문 잡고 오랜 시간 씨름을 해야 합니다. 문학이 어렵게 출제될수록 감상을 좀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강사들이 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노욱 강사는 문학 작품에 대해서도 사실적으로 읽어가면서 반응도 하고 또 호기심도 가지면서 감상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현대소설에서는 사실적 읽기와 함께 시점, 심리 파악을 강조하시고, 현대시는 보기에만 좀 실어 읽는 것을 중요시하십니다. 고전소설은 사실적 읽기를, 그리고 고전시는 어휘와 여러 작품을 읽어본 경험을 중요시하십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심찬우 강사인데요. 심찬우 강사의 문학 강의는 심상 그리기, 화자 인물 내면 세계에 공감하기 등 적극적으로 감상할 것을 요구하는 강의를 하십니다. 감상을 메인으로 갈래별 사고 체계와 접근법을 설명하고, 이제 문학 개념을 쌓아가면서 감상의 깊이를 더하는 그런 수업을 하십니다. 교재 해설지인 에필로그 해설지가 좀 독특한데요. AI로 그린 이미지를 이제 수록을 해서 좀 심상을 그리고 내면 세계에 공감하는 것을 좀 시각화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민 강사는 시, 소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읽어내고 감상해야 하는지 문장 단위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수업을 하시는데, 설령 이 정도 수준까지 읽어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선지 판단 사고 과정을 통해 감상력이 부족해도 답을 고를 수 있게끔도 수업을 하십니다. 이제 문기정 베이직이 갈래별 독해법 수업처럼 보이는데, 갈래별로 지문을 나눠 놓기만 했을 뿐 도구를 정리하는 게 메인인 수업이 아니라 감상력이 메인인 수업이고, 사실적 읽기 위주의 수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문학에 대한 상황초론 자체가 감상이라 보이는 것과 달리 감상에 강한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메가스터디의 박석준 강사랑 대성마임의 김잼마 강사도 전 독서문학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대로 정말
각 잡고 다 들어보지 못해서 리뷰는 안 하겠지만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아마 듣고 분석해서 리뷰했을 겁니다. 올해는 이미 끝나버렸고 이제 27학년도에는 아마 리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문학 컨텐츠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독서와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집, 독학서, 그리고 주간지와 월간지, 마지막으로 EBS 이렇게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기출문제집인데요. 문학 기출문제집도 독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인강을 안 듣는 거나 혹은 인강을 듣더라도 하나만 듣고 바로 이제 기출문제집을 풀고 싶다면 유네스코라든지 아니면 마달, 마더텅, 홀수, 이감으로 기출 이런 것들 하나 구매해서 이제 풀면 되고요. 만약에 인강을 거의 풀거리에 준하게 따라간다. 그럼 이러면 기출문제집 따로 구매하지 않고 그냥 인강 강사가 주는 주간지나 월간지 그리고 본교재에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 풀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파이널쯤 가가지고 2학년도 이후에 기출문제집을 모의고사 형태로 뽑아가지고 프린트해서 풀어도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독학서의 경우에는 독서와 마찬가지로 저는 피렘이나 아니면 국정원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만 더 첨언을 하면 이 피렘 문학이나 아니면 국정원 문학은 제가 봤을 때 서브커리용으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독서와 달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현재 듣고 있는 인강이 있는데 그 인강 외에 다른 관점으로 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교재들을 추가해서 저는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생각의 전개, 국정원 문학 단독으로 하고 피렘 기출문제집 혹은 국정원 기밀유출 같은 후속 기출교재를 풀 생각이 없다면 한 것만으로 더 큰 도움이 되는 건 피렘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경우 배운 걸 많이 접해볼 수 있는 기출문제집, 즉 국정원 기밀유출이 문학에는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문학에서의 주간지, 월간지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주간지, 월간지는 앞서 얘기한 강사 주간지, 월간지, 그리고 사설 주간지, 월간지로 나뉜다고 했죠. 먼저 강사 주간지, 월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저는 독서보다는 문학이 이런 강사 주간지, 월간지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독서보다는 문학이 해설지를 참고해서 학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강을 듣는다면 강사에게 배운 독해법을 적용해서 문제 풀고 해설지 읽는 과정을 거치기 주간지나 월간지를 푸는 것이 양적으로 질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사 주간지 월간지가 평가원 수능 기출이 아닌 교육청이나 사관학교, 자체제작 문항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면 저는 꼭 필수적으로 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은 독서보다도 더 평가원 수능 기출 문제가 중요하고 또 그 다음으로 EBS가 중요한 학습 컨텐츠인데 굳이 교육청이나 사관학교, 자체제작 문제가 주간지나 월간지에 많이 실려 있다면 그거를 억지로 해설 때문에 꼭 풀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사설 주간지, 월간지의 문학 파트는 EBS 연계 작품의 다른 대목을 만나본다는 의미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고 해설치를 통해 배워가기 위한 목적으로 푸는 건 아닌데요. 상반기인 현 시점에서는 강사 교재나 주간지와 포지션이 겹칩니다. 또 EBS 지문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하반기에 나오는 사설, 월간지, 주간지가 가장 적중률이 높은 작품 위주로 선별해서 출시하기 때문에 그때 풀면 되는 것이지 상반기에 필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남아서 푸는 것은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EBS 투숙수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칠 건데요. 저는 거듭 이야기하지만 EBS 문학은 기출문제가 1순위고 그 다음 순위이기 때문에 기출 분석이 됐다고 가정하고 어느 정도 됐다고 가정하고 저는 하는 걸 추천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EBS 문학을 이제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정리할 거냐 이제 이게 좀 관건인데요. 저는 독학 N수생이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EBS 전작품을 공부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EBS 전작품을 상반기부터 꾸준히 정리해 나갔지만 이제 시간이 없는 현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목을 공부하느라 국어의 시간 할애가 좀 불가능한 N수생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받으듯이 EBS 전작품을 다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고전시나 현대시 같이 그대로 나오는 것들은 정리해두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나온 걸 정리하고 현대소설, 고전소설은 안 한다든지 아니면 파이널에 이제 강사분들이 EBS를 찍어주잖아요. 아니면 그것만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EBS 문학을 정리할 때 강의를 통해 정리하냐 아니면 독학으로 정리하냐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강의를 통해 정리한다면 본인이 문학 강의 들었던 강사의 EBS 정리 강좌를 선택하는 게 무난합니다. 강미철 강사의 강기분 세기분을 들었으면 강이분, 그리고 김승미 강사의 오롭카를 들었으면 KBS, 김상훈 강사의 문학론을 들었으면 둔탁해를 선택하는 게 무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학 EBS 정리는 그냥 잘 암기되고 재미있는 강사가 좋겠다고 하면 저는 메가스터디 엄성경 강사의 고농축 또는 초고농축 습득수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학으로 한다고 하면 강의분이나 EBS를 부탁해 같은 강사의 교재를 구매해서 독학해도 좋고요. 아니면 수특 사용 설명서 같은 시중 문학 EBS 분석서를 이용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문학 노베이스에 대해 얘기하고 마칠 건데요. 이 문학 노베이스는 누구냐?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고1, 2 수준의 문학력도 없는 학생을 말합니다. 문학력은 문학 작품 배경지식, 그다음 문학 개념어, 그리고 문학 감상력이라고 했죠. 이런 학생들에게 바로 수능 문학 강의를 이렇게 듣게 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잘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고1, 2 수준의 감상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수능 문학 인강을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독서와 마찬가지로 백인의 지의 문학입니다. 역시 강남구청과 고등밀크의 강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만 하고 이후 기출문제를 통해 지문을 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백인의 지의 문학 외에도 백발백중 문학도 괜찮습니다. 저는 강의도 있고 디자인도 예쁜 백인의 지의 문학을 더 선호합니다. 이 외에도 15강 남짓 되는 개념의 나비효과 문학 부분만 강의를 듣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백인의 지의 문학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든 독학서든 백인의 지혜 끝나고 그 다음에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노베이스들은요. 자, 문학 독서의 긴 여정이 이제 끝났고요. 이제 상반기 언매 공법입니다. 저는 이 현역 같은 경우에는 이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언매의 개념과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를 한 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N수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종반에 예를 들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막 의욕이 충만하잖아요. 그때 이제 언매의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또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재수학원에 다니면 언매 수업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추가로 하는 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언매 공부는 인강으로 할지 교재로 할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인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초심자들에게 가장 유명한 건 메가스터디에서는 전영태 선생님의 언매 올인원, 대성에서는 유대종 선생님의 언매 총론이죠. 저도 완전 노베이스에게는 이 두 강좌를 추천하는 편인데 내신으로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 두 개를 들어도 괜찮고 혹은 강미철 선생님의 강기분 언매, 김동욱 선생님의 언어 체크메이트, 그리고 김승희 선생님의 김승리의 선택 언매, 그리고 김상훈 선생님의 언매론, 정성미 선생님의 문이유 다 괜찮습니다. 이제 학생이 끌리는 걸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인강 외에 시중 교재를 이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데요. 시중 교재로 공부한다면 다담 언매 800제를 가장 추천하고요. 다담 언매 800제가 어렵게 느껴지면 이제 고1, 2용 언매 교재긴 한데 개념 있는 국어 문법이나 백발백중 국어 문법 이런 것들 추천합니다. 떠먹는 국어 문법은 사실 고1, 고2용으로 보기에도 좀 많이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고1, 2 때 보거나 좀 서브 교재로 저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언매는 처음부터 시중 교재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인강으로 시작하는 걸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상반기 화작 공법입니다. 화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시간이 없다면 상반기에는 스킵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학이나 독서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상반기에 안 하더라도 중반기나 하반기에 화작은 잠깐 공부해주면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다른 과목도 공부하느라 수학이나 탐구 해야 하잖아요. 이런 거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는데 억지로 화작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화작을 한다고 하면 저는 기출문제집을 막 벅벅 푸는 것보다는 화작 인강을 좀 짧은 걸 들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화작 인강에서 화작 어떤 유형별 어떤 풀이법을 제시를 하는데 저는 그걸 듣는 게 가치가 있고 그걸 듣고 기출문제집을 푸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듣는다면 6평 전에 6평 점수를 위해서 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강의를 들을 거냐고 묻는다면 저는 자기가 독서 강의 들었던 강사의 화작 강의를 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강기분 세기분을 통해서 강민철 강사 독서를 들었다면 저는 강기분 화작을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김승희 강사의 올 오브 카이스를 들었으면 김승희의 선택 화작을 듣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지금부터는 인강 커리큘럼을 짜드릴 건데요. 우리가 서로 논의 범주를 맞춰야 될 게 있어요. 이 강사분들마다 강의가 너무 다양하고 이걸 다 각각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본 강좌, 심화 강좌, 뭐 문제풀이 강좌, 그리고 주간지와 기출문제집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나눠서 분류표를 만들었거든요. 이 표를 봐야 여러분이 커리큘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해가 될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강사들의 인강을 기본, 심화, 문제풀이로 나누고 주간지와 기출문제집도 써놨는데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그 강사의 커리큘럼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강좌고요. 이제 소괄호로 표시한 건 학생 수준에 따라서는 반드시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소괄호는 이렇게 필수가 아닌 것들을 항상 쳐놔요. 뒤에서도 이게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강미철 강사는 강기분, 세기분 둘 다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강기분, 세기분에 파란색을 해놓은 것이고요. 강기본의 경우 성적이 높다면 꼭 들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소괄호를 해놓은 것입니다. 다만 강기본 고전시가 같은 경우 들어보는 것이 좋은데 이런 것까지 서술하려면 너무 표가 복잡해지니까 여러분이 미세한 건 주체적으로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커리큘럼을 소개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로 현역이고요. 제가 현역도 두 개로 나눴는데 이제 고2 모의고사 기준으로 나눠놨어요. 고2 모의고사에서 1에서 4등급 중간 정도 받는 학생들은 이제 다음 표와 같이 공부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독서 문학부터 볼까요? 독서 기본 강의랑 문학 기본 강의를 이제 듣는데 3월부터 6월까지 이제 독서 심화 강의, 문학 심화 강의,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는 전부 다 소괄호를 쳐놨죠. 그 이유는 독서 기본 강의만 듣고 이제 필수 사항에 있는 기출 문제집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심화 강의나 문제풀이 강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이렇게 심화랑 문제풀이에 소괄호를 쳐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엄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은 엄매를 선택했다면 1, 2월 달에 엄매 개념과 기출풀이를 한 번은 하고 계약하는 게 좋아요. 이제 계약하고 나면 학교 수업 때문에 또 내신 대비하느라 여러분이 엄매를 잡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방학에 웬만하면 꼭 한번 잡고 가시고요. 화작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아예 안 해도 좋고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제가 소괄호 쳐놨죠. 할 수 있으면 하라고. 6평 전에 평가원 이제 보기 전에 그래도 좀 점수를 끌어올리고 싶으면 화작 개념 강의 같은 거 짧은 거 하나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필수사항은 어쨌든 주간지든 기출문제집이든 하나 꾸준히 잡고 공부하는 게 필수라는 거고요. 선택사항에는 뭐 학교 내신 대비로 이제 EBS 좀 공부하는 거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뭐 정시 파이터라고 한다면 선택사항에 있는 학교 내신 EBS가 아니고 그냥 진짜 EBS 문학을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고2 교육청문회사 4등급 후반 이하 실력의 학생들은요. 이제 노베이스인 분야가 독서 문학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우선은 수능 인강을 들으면 안 돼요. 노베이스인 걸 극복하고 그 다음에 수능 인강을 들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독서가 노베고 문학은 정상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혹은 독서는 정상인데 문학이 노베인 사람도 일부는 있겠죠. 어쨌든 본인이 판단했을 때 본인이 독서 문학이 노베면 노베 걸 타고 가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독서 노베는 앞서 얘기했듯이 수능 독서 DNA 그 1권 배경지식 편과 그리고 백인의 지혜를 하거나 혹은 백인의 지혜 말고 독학서라고 한다면 뭐 피렘의 생각의 발달이나 아니면 노베이스 국정원 같은 거 하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뭐 문학 노베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백인의 지혜 문학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독서 기본 강의, 문학 기본 강의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 하나 차이점이 뭐냐면 필수사항에 보면 주간지나 기출문제집이 이제 3월부터 들어가지 1, 2월에는 없어요. 여러분은 이제 실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주간지나 기출문제집을 1, 2월부터 풀기 시작하면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1, 2월 달에는 여러분이 최대한 기본기 쌓는 걸 집중하고 그 다음에 뭐 3월 이후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기출문제집이나 주간지 중 하나 선택해서 하면 좋겠고 내신 대비하는 학생들은 학교 내신 EBS 하면 좋겠고 내신 대비 안 하는 정시 파이터라고 한다면 그냥 EBS는 안 하고 그냥 독서 문학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은 엄매 화작이 아무것도 없죠? 사실 여러분들은 화작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엄매보다는. 그래서 그냥 화작 선택했으면 좋겠고 화작도 인강도 들을 필요 없어요. 상반기에 독서랑 문학에 온 힘을 다 쏟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N수생인데 재수종합반을 다니는 N수생 먼저 알아볼게요. 이 학생들 중에 작년 수능에서 한 5등급 이내, 5등급 중간보다 높은 성적을 받는 학생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월 중순에 재종반이 개강을 할 텐데 그 전에 엄매 선택자들은 엄매 개념 강의 좀 들어두세요. 재종반 개강해서 들으려고 하면 또 일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냥 쉴 때 틈틈이 좀 들어놨으면 좋겠고 1월 달에
그리고 뭐 여유가 된다면 독서 문학 기본 강좌 같은 거, 작년 수능에서 본인이 독서 문학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약했다 그러면 그런 거 보완하는 용도로 하나 들어두면 좋겠고, 뭐 독서 문학 둘 다 들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2월 말에 재종반 개강하고 나면 재종반에서는 독서 문학 기출 분석을 주로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6월 이후에 이제 문제풀이를 넘어갈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재종반 수업과 병행해서 어떤 걸 할지, 이거는 고려사항이에요.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건데,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건, 그러니까 가장 1순위로 고려해야 될 거는 기출문제집입니다. 학원 수업에서 모든 기출문화를 다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원 수업과 병행해서 기출문제집을 풀지 말지 고민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EBS 문학정리 강좌입니다. 학원 수업에서 마찬가지로 EBS 전작품을 정리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EBS 문학정리를 따로 할지 말지, 만약에 EBS 문학정리 할 시간이 없다, 다른 거 한번 공부하느라, 혹은 나는 그냥 EBS 막판에 찝어주는 것만 보겠다, 뭐 이러면 EBS 문학정리 할 필요 없으니까 역시 고려순위가에서 벗어나는 거고요. 3순위로는 독서문학 이제 기본 강좌나 심화 강좌를 이제 추가로 듣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겠죠. 뭐 학원 수업이 좀 미진하거나 아니면 내가 약간 1월 달에 들어놨던 걸 좀 후속으로 좀 듣고 싶다, 뭐 그런다고 하면 3순위로 또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EBS 수능수강 독서, 이거를 정리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간지. 사실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재종반을 다니면 뭐 반드시 풀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인강을 병행해서 듣고 있다면 주간지도 푸는 걸 고려해봐야겠죠. 근데 이런 순서로 여러분이 중요도를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작년 수능에서 5등급 후반 이하를 받은 이제 노베이스 학생들인데요. 이분들은 엄매를 선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독서랑 문학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뭐 수학, 탐구가 뭐 거의 뭐 1등급, 높은 1등급이 나오지 않는 이상 국어에서 엄매를 선택하면 또 공부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화작 선택했으면 좋겠고, 이제 1월 달에 그리고 또 2월에 재종반 개강하기 전에 아까 제가 노베이스 독서 문학 하는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독서랑 문학 중에 노베이스라고 해당하는 게 있다면 독서 같은 경우에는 수능 국어 독서 DNA 배경지식편과 백인의 지혜 또는 뭐 생각의 피렘 생각의 발단 혹은 노베이스 국정원 뭐 이런 것들 선택해서 하거나, 아니면 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백인의 지혜 문학 추천드렸죠. 아니면 뭐 백발백중 문학 이런 것도 괜찮고요. 뭐 어쨌든 이런 것들 중에 선택을 해서 여러분은 놀지 말고 기본기를 다져야 합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또 재종반 개강하면 바로 수업 따라가야 되는데 기본기가 없어서 못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종반 개강하고 나면 여러분은 재종반 수업과 병행해서 첫 번째로는 기출문제집을 혼자 푸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이게 1순위 고려사항. 그리고 두 번째 고려사항은 우리가 노베이스 관련된 그 컨텐츠는 재종반 들어가기 전에 학습을 했다면 이제 독서문학 어떤 기본 강좌를 좀 들어볼까? 만약에 재종반 수업이 너무 어렵거나 혹은 좀 별로라고 느껴지면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 3순위로는 이제 독서문학 기본 강좌에 딸려오는 워크북이나 뭐 이런 건 다 하는데 주간지를 좀 추가로 풀까? 그 강사의 주간지를,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N수생인데 독학재수를 하는 N수생들, 그 중에서도 작년 수능에서 1에서 5등급 중간 정도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의 커리큘럼입니다. 이분들은 뭐 독재학원 개강하기 전에 엄매 개념 강좌 좀 하나 들으세요. 이렇게 듣고 이제 독재학원을 가면 되죠. 뭐 이돌 같은 거. 이제 거기 가면 그냥 인강 커리큘럼 쭉 따라가면 됩니다. 독서 기본 강의, 문학 기본 강의, 독서 심화 강의, 문학 심화 강의, 그리고 뭐 문제풀이 강의 이런 것들 그냥 쭉 따라가면서 이제 필수사항에 보면 주간지나 기출문제집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저는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기출문제 분석이 좀 덜 돼 있다면 기출문제집을 병행을 추천드리고, 이미 기출문제집은 여러 번 풀어본 N수생이라면 좀 주간지 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주간지에도 강사 해설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강사 해설지를 통해서 배운 걸 체화하기에 또 주간지가 괜찮습니다. 뭐 둘 다 해도 사실은 이런 독학생들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러려면 다른 과목이 좀 안정적이어야겠죠. 그리고 이 독학생들은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6월쯤에 이제 엄매 좀 문제풀이 관련된 컨텐츠를 좀 소비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화작을 제가 상반기에 뭐 반드시 하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또 독학생들은 시간이 꽤 있기 때문에 6평 전에 6평 좀 잘 본다는 생각으로 화작 개념 강의 같은 거 좀 들어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택사항만 보고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은 어차피 강의나 기출문제집 혹은 주간지는 무조건 하는 걸로 하고요.
EBS 문학 정리 그리고 EBS 독서 정리를 추가로 할지 말지만 좀 고민해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독학생인데 너무 뛰어나서 이런 독서 기본 강의나 독서 심화 강의 이런 것도 안 해도 되는 학생들도 있겠죠. 문학도 마찬가지고. 그런 학생들은 그냥 독서 문학에 있는 거 안 하고 그냥 기출문제집이나 자기가 마음에 드는 주간지 그냥 그런 것만 쭉 풀어도 가능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런 분들은 마달 같은 거 혼자서 많이 풀더라고요. 높은 1등급인 독학생인데 인강 같은 거 안 듣는 분들이요. 자, 마지막으로 독학재수를 하는데 작년 수능에서 5등급 후반 이하를 받은 학생들. 이 학생들은 제가 엄매를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 엄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독학이라 시간이 많겠지만 그래도 이제 수학이나 탐구 이런 것도 공부하려면 또 국어 5등급에서 1등까지 끌어올리는데 엄매까지 들어가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엄매를 할 거면 그래도 1월 달에는 좀 해둬라. 이렇게 해서 엄매 개념 강좌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노베이스냐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성적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지가 달라지는데 만약에 내가 독서가 노베이스고 문학은 노베이스가 아니다. 그러면 독서 노베이스 커리큘럼을 쭉 따라가고 문학은 정상 커리큘럼을 따라가면 되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로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적어둔 거고 필수사항 쪽에 보면 제가 주간지나 기출문제집이 없죠. 여러분들은 기본기가 약하기 때문에 기본기 다지는 단계에서는 주간지나 기출문제집을 꼭 병행하지 않아도 돼요. 먼저 꼭 기본 강의에 있는 그런 지문들을 깊게 학습하고 또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컨텐츠 백인의 지혜나 수능독서 DNA 배경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시간이 남으면 주간이나 기출문제집을 하는 것이지 반드시 기본기 닦을 때 주간지 기출문제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상으로 26학년도 상반기 국어 인강 공법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26학년도 이 국어 공법 영상을 궁극의 상반기 국어 공법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이게 현우진 강사분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궁극의 기론 이런 식으로. 근데 27학년도에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수학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학도 국어 정도의 이런 퀄리티와 또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느라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도 빨리빨리 영상 업로드하고 싶은데 이렇게 만드느라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